안녕하세요. 알고리즘 투자자이자 퀀트 금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라일라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발표된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예상을 크게 하회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고용이 둔화된다는 것은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나쁜 상황만은 아닙니다.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으며 오늘은 특히 소프트웨어 섹터로 자금이 유입되며 주요 리더들이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현재는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많이 오른 종목들이 쉬어가는 동안 자금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우상향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며 다만 불안한 투자자라면 차익 실현을 통해 일부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 10분 차트를 보면 장 초반 강하게 출발했다가 급락이 있었지만 상승장의 전형적인 모습답게 하락 심하다 자금이 유입되며 시장을 지지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아직 6,000포인트를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이를 넘어서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6,000포인트는 강한 저항선이지만 개별 종목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호조를 보인다면 6월이나 7월 중 정고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며 과거 12월부터 2월까지의 강한 매물대 구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들이 실적을 바탕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역시 자연스럽게 따라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AI 관련 종목들이 실적을 통해 수익을 입증하고 있는 만큼 경제지표가 일시적으로 부진하더라도 기업의 펀더멘털이 강하면 주가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AI를 통한 자동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 역시 일시적인 조정이 오더라도 결국 우상향 흐름을 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시장이 갑작스럽게 변동할 경우에는 기술적 지표를 기준으로 유연하게 매도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CNBC에 나오는 많은 전문가들이 소형주의 차례가 온다면서 러셀 2000 지수를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형주 지수의 경우 금리 인하, 세금 감면, 규제 완화라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기 전까지는 2020년 같은 강한 상승장은 쉽게 재현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대형주 중심, 특히 AI 관련 흑자 전환 종목이나 실적이 확실한 종목 위주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러셀 2000 지수 자체에 투자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최고의 성장주를 선별해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수익 전략입니다. 지수 투자 측면에서는 나스닥이 러셀보다 수익률 면에서 더 유리한 선택입니다. 10년물 금리는 오늘 2% 가까이 하락했으며 좋지 않은 고용지표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채권보다는 주식이 매력적인 상황입니다. 금은 현재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쉬어가는 모습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은 자산이 많은 투자자에게는 분산 투자나 해지 수단으로 유용한 자산이고 저처럼 1월부터 4월까지 시장이 쉬어갈 때 매수해서 해지를 할 수 있지만 자산 규모가 작으신 분들께는 필수적인 투자처는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1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했지만 여전히 21일선은 지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코인 관련 시장이 크게 꺾일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모멘텀 투자자나 코인의 장기적 가치를 믿는 분들께는 여전히 보유 관점이 유효해 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이제 중립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는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몇 주째 횡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들 중에서는 여전히 상승을 이어가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개별주 중심의 장세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 한 달 반 가까이 급등했던 시장이 다소 과열 신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매도 시점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고 여전히 보유 관점이 유효합니다. 2025년 6월 4일 수요일 현재 시장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금은 투자하지 말아야 할 시기다라고 말할 날이 오겠지만 지금은 그 시점이 아닙니다. 저는 2월 말부터 4월 말 반등 신호 전까지 계속해서 방어적인 자세로 현금 비중을 크게 유지하고 방어주와 금 위주로 투자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승 추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상승 장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언제든 시장은 예기치 못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자세로 기회가 있을 때 수익을 확보하고 과열 신호에는 다시 현금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주식을 매도할 필요는 없으며 주식 비중은 100%가 적절합니다. 이제 빅테크 친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오늘 장중에 급격한 하락을 겪었지만 10일 이동평균선에 도달하자마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하락폭을 대부분 만회했고 종가 기준으로는 소폭 하락에 그쳤습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 중이며 팔란티어는 원래 변동성이 큰 종목이고 시장의 리더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번 사이클의 왕이라면 팔란티어는 주도주로서 조정심마다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매우 조용하고 느리지만 꾸준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으며 계속 보유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6월 말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넷플릭스는 매번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는 만큼 실적 발표 전후로는 일부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전고점 돌파를 계속 시도하고 있으며 결국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적 호조 이후에도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며 천천히 상승 중입니다. 테슬라는 오늘 많이 흔들렸지만 21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며 마감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보유 관점이 적절하며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큰 매도 신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약간 쉬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브로드컴은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미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잘 되어 있고 맞춤형 칩 수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VM웨어도 구독형으로 전환한다면 매출 증가세의 지속이 뚜렷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령 조정이 나오더라도 큰 폭의 하락이 아니라면 계속 보유할 계획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 10% 이상 급락하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한 투자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도 천천히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으며 143달러 부근의 매물대에서 일부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매도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메타는 오늘도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는 한 매도보다는 보유 관점이 적절해 보이며 곧 전고점 돌파 시도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ETF SMH는 브로드컴과 엔비디아의 상승에 힘입어 단기 베이스 돌파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방향성은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발표 이후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을 다시 조정하면 좋겠습니다. 소프트웨어 ETF IGV도 소프트웨어 리더들의 강세에 힘입어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ETF는 속도는 느리지만 방향성은 뚜렷하므로 지금은 소프트웨어 주도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월 중순에 많이 다룬 소프트웨어 리더들을 오랜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이클의 대표 소프트웨어 리더는 앞서 언급한 팔란티어와 넷플릭스이며 그 뒤를 이어 스포티파이가 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윌리엄 오닐이 강조한 더블 바텀 패턴을 완벽하게 돌파한 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늘도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헤지펀드들이 매우 사랑하는 종목인 만큼 4월 말에 매수하지 못했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 뒤에 쉬어갈 때 분할 매수를 고려해볼 만합니다. 유럽 대표 소프트웨어 종목으로는 스포티파이와 함께 SAP가 있습니다. SAP는 최근 실적 발표 이후 강한 돌파를 보였고 이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계속 보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AI 에너지 리더인 GE Vernove는 어제 500달러를 터치한 뒤 돌파를 되돌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4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쉬어간다면 오히려 추세 유지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AI 원자력 리더 오클론은 오늘 일부 매도세가 나왔지만 자금 유입과 함께 10일 이동평균선 위로 다시 올라온 모습입니다. 다만 이 종목은 아직 실적이 없기 때문에 초기 진입이 아니었다면 현재는 관망이 가장 적절한 전략입니다. 바이오 리더 힘스는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21일 이동평균선을 계속 지지하고 있어 보유 관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핀테크 리더 로빈후드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시점에서는 관망이 더 적절합니다. AI 인프라 리더 얼그는 오늘 발표된 실적은 매출은 다소 기대에 못 미쳤지만 주당 순이익은 시장 기대를 크게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EPS는 전년 대비 세 자릿수 성장을 보였으며 주가는 장마감 뒤에 큰 반응은 없습니다. 이미 실적이 반영되었고 나쁘지 않은 실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됩니다. 사이버 보안 리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어제 실적 발표 후 오늘 장중 변동성이 컸지만 역시 21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며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추가적인 흔들림이 나온다면 일부 차익 실현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자금이 다양한 섹터로 골고루 순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월 중순에 먼저 돌파했던 주식들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런 종목들은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추세가 이어지는 한 시장을 신뢰하고 적절한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이어가며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힘이 약한 종목은 정리하고 주도주가 쉬어갈 때 추가 매수 전략으로 비중을 늘려가면 이후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수와 개별 종목은 별개입니다.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내 종목이 오르고 있다면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결국 이번 시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내일 발표될 브로드컴 실적입니다. 이 발표가 반도체 중심의 상승장을 이어갈지 실적 중심으로 종목별 차별화가 심화될지를 결정지을 것이기 때문에 브로드컴 실적 발표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